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의인재 타의인재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한 후 온갖 제야단체들이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하이에나 떼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자기 손으로 직접 비례의원을 선정하기 편한 병리평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죠. 물론 당장 제야단체들의 결집된 한 표가 아쉬웠던 지난 2022년 대선 시기에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겠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는데요.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자신을 결사옹위할 의원이 한 명이라도 많아야 할 상황이 오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슬그머니 병리평 회귀로의 군부를 지피더니 반발이 심해지자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꺼내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제를 두고는 민주당과 함께인 듯 아닌 듯 하던 제야단체의 저력이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려 80여 명이나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 대표에게 촉구했고, 이들 단체들도 기자회견, 연석회의, 집회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결국 이 대표의 백기투항을 한 달 만에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진행은 아시다시피 일사천리였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사자가 지난 21일 국회에 모여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란 위성정당을 함께 창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일부 지역구까지 통 크게 양보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야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는 지역구에선 민주당 후보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거쳐 단일화한다지만 이미 울산 북구는 진보당에 던져주기로 합의했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지역구를 차지한 전주시 을 등 몇몇 지역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을 말하며 흔히 위헌 정당으로 판명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계보를 알아야 왜 진보당이 통진당을 계승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며 세력이 지리멸렬해지는 줄 알았지만 이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문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와 동구를 각각 통진당 울산연합 계파 출신인 윤종호, 김종훈 무소속 후보에게 넘겨줌으로써 통진당 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그 당시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군소리 않고 물러난 사람이 지금 다시 진보당에 지역구 준다고 쫓겨나 28일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이상원 의원입니다. 이후 국회에 2명이나 입성시킨 울산연합이 주축이 되어 2017년 9월 새민중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요. 성남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통진당 내 주요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은 이미 2016년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두 개 세력이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2017년 10월 15일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은 대단결을 통해 민중당이란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고 2020년 당명을 진보당이라고 변경하는데요.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죠. 당시에도 민중당을 두고 통진당의 재건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통진당 내 주요 계파였던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되어 창당된 민중당이 통진당 이탄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더군다나 진보당이라고 당명을 변경한 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와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못 본 척하거나 두둔을 일삼고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으니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흔히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도 진보당이 민중당 시절 당원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들 간첩단은 북한의 포섭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민중당에 입당하라는 북의 지령에 따라 민중당 활동을 했는데요. 이후 민중당 간부 및 포섭 대상들과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충북동지회는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중당의 사상적 대중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 나가라는 북의 지령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진보당에서는 충북동지회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보당은 대중에게 각인된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집단이란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첩단 사건 같은 게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진보당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제도권 내의 정당을 표방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함에도 항상 모른 척 침묵으로만 일관해온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새를 불리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어중이 떠중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그들을 솎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 민주당 위성정당에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일명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조직도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요. 이들 명단에 이름을 올린 234명의 면면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온갖 구실로 집회를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 볼륨을 높였던 데모 전문가는 다 모여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때마다 새몰이를 위해 동원되는 이른바 자발적으로 동참한 일반 시민의 대부분이 이 양반들입니다. 일단 지난 13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재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이때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는 박서군, 조성호,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서군 씨는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방류 반대,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박근혜 퇴진 촛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한 장본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표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조성호 씨는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흔히 범민련의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 양반은 이적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조 씨가 이사장을 맡은 결의 하나는 지난달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씨는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데요. 전국 대학 강사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국보법 폐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 공동대표를 맡았고요. 당연하게도 사드 배치 반대, 이명박 정부 규탄 등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미 패권 세력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라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지난해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윤석열 정부가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 행정권 남용으로 삼권 분립을 파괴한다며 이제는 검찰 권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한 함세웅 신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16명이 체포된 단체인 진보대학생 넷의 강세범 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인물은 이병화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인데요.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주동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경남진보연합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전주시 등지의 일부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여러 지하 조직을 만들고 이적 활동을 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국정원의 오랜 조사에 의해 전국 단위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이 일명 자통이란 게 드러났고, 이들 조직은 창원시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여러 방산업체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군사안보 관련 기관들을 염탐하고 해킹까지 시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자통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의 공작을 북한 지령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제주도에 근거지를 둔 인사들은 진보당의 전현직 제주도당 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고 있는데요. 전교조 강원도 지부장과 전 진보당 공동대표 또한 간첩단과 연루된 의혹이 있어 작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오랜 기간 상부상조를 유지해온 관계이기에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들의 세력까지 합쳐 권력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 후 반윤석열 투쟁을 최고조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 목표를 위해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의 협조가 절실하기에 이들 세력에게 선물로 비례 지분을 후하게 던져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위성정당이 법적으로는 민주당과 별개인 거죠. 그러니 합류하는 사람과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든 뻘짓거리를 했든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일단 드리고 보는 겁니다. 핫발이 정당이든 말든 일단 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종북 좌파 세력과 반미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진보당은 3석, 새진보연합도 3석 그리고 일명 국민후보에게 4석이 안배되어 있는데요. 지난 21일 발표된 민주당 위성정당 합의문에 국민후보 공모와 심사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맡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급조된 반미종북 조직이 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진보당 같은 정당이야 그렇다 쳐도 도대체 제야단체들이 데모 하나 잘하는 능력으로 소중한 의석을 4석이나 배정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제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들판에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제야는 제도권 정치 조직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온당합니다. 이 양반들 이제 국회의원 4석은 확보했으니 그때부턴 제야가 아닌 제여단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까짓 국회의원 자리 몇 석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공짜로 줄 수는 없죠. 이번에 이 양반들이 민주당으로부터 하사받은 의석을 넙죽받고 이젠 반미투쟁하고 북한에 절대 충성하고 소모적인 집회하는 걸 딱 끊겠다고 약속한다면요. 물론 개가 똥을 끊지라는 옛 조상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텔레그래프 코리아